최송화의 홀리스틱 웰니스 코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손흥정 감독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매 순간 사색하는 남자 손흥정. 세 번째 이야기. 축구는 가장 힘든 스포츠이다. 축구가 왜 힘들겠냐? 애들한테 묻거든요. 뇌에서 가장 먼 발로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끄덕해요. 맞잖아요. 뇌에서 가장 먼 발로 하는 게 축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한 번 찬 놈보다는 10번 찬 놈이 낫고 10번 찬 놈보다는 100번 찬 놈이 낫고 100번 찬 놈보다는 1000번 찬 놈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훈련만이 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되고요.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나빠지는 것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해서이다. 축구에 안 미쳐서 그런 거예요. 축구에 덜 미쳐서 그런 거예요. 정신력 운운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미치지 않았다니까. 못 미치는 거지.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못 이루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축구는요. 특히 지도자는요.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이해를 아는 제대로 미친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잘 모르지만 저는 볼에 미친 놈은 맞죠. 물러날 때가 언제인지 알고 돌아서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잖아요.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쌍하게 늙어요. 나 스스로 외로움을 친구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 외롭다고 여기저기 전화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 다 늙어서 자식에게 왜 그렇게 전화들을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먹고 살기 바쁜데 부모들 늙어 외롭다고 매일같이 전화해대면 자식들이 그거 좋아하겠냐고요. 공연히 전화하지 말아야 해요. 자기 삶을 스스로 추스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지혜라고 할 적에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책이지. 공부 안 하면 과거의 나쁜 역사로 20년, 30년 돌아가는 거 그거 순식간이에요. 세상이 나빠지는 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지도자 노릇을 해서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힘든 걸 미루고 편한데 안주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아버지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지도자로 팀 한번 키워보고 늙어서 볼보이 한다 할 적에 나 그거 얼마나 떳떳해요. 마음 가쁘네. 건강 챙겨. 재능 기부도 돼. 꽉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서 불까지 내는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저로서는 엄청난 긍정이에요. 혜성은 없다. 감독이 노력할수록 선수는 성장해요. 감독이 공부할수록 선수는 성공하고요. 혜성은 없어요. 제가 단순히 흥민이 코치이기만 했다면 생색내는 것 같아서 말 안 꺼냈겠지만 어쨌든 제가 부모니까 그 입장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놈이 타고난 재능도 있고 운도 따르는 것도 맞지만요. 걔 가르친 거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흥민이는요. 기존 한국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필요한 애들 하나하나 다 수작업을 해요. 이거 흥민이 가르칠 때도 하루 칠판 100개씩도 던졌어요. 겨울 장갑 여기저기 다 터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했다니까요. 시합 전에 아이들에게 하는 말. 잘 들어. 나 3가지만 얘기할 거야. 첫째는 투쟁심이야. 축구는 양복 입고 치마 두르고 하는 거 아니야. 싸움할 의지가 없는 녀석은 가차없이 빼버릴 거야. 둘째는 자신감이야. 너희에게 실수는 없어. 경험만 있어.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너희들 크게 성장해. 셋째는 판단력이야. 상황 파악을 빨리빨리 하라고. 많이 보는 만큼 옵션도 많이 생겨. 너희들이 보던 축구와 다른 거 해야 해. 행복도 내가 꿈을 향해 뭔가 시도를 해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게 용기죠. 사전에는 다른 풀이겠지만 제가 내린 정의는 그래요. 용기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단 앞으로 가고 보는 거, 그거요. 지금 우리들 중에 사면초가에 놓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요, 일단 가기부터 해요. 그리고 용기 있는 놈한테는요, 길이 생겨요. 청소와 같은 단순함에서 오는 몰입.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고요. 5학년이 되고서는 새벽에 일어나 매일같이 마당 빗질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나가 뛰었어요. 맞아요. 극성 맞고요. 습성도 맞고요. 그런데 제가 아카데미 아이들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요.
원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모여야 태양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거잖아요. 초점이 안 모였는데 어떻게 햇빛이 종이를 태우겠냐고요. 그렇다면 이 몰입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단순함이거든요. 단순화시킬 수 없을 때까지 단순화시키라고요. 이 단순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버림이거든요. 돈을 벌어도 몸이 번다. 행복의 근원이 뭔가요? 몸이잖아요. 흥민이한테도 항상 얘기한다니까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흥민이랑 처음 함부르크 갔을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그 전부터 미리미리 내 관리 안 해놨으면, 내 체력을 키워놓지 않았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못했어요. 지금의 저는 없어요. 생각의 지배권을 넘겨주지 말라. 아, 열받아 하는 순간 그 독소를 내가 나한테 붓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독소가 걔한테 안 가, 나한테 와. 걔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이 공연히 상대에게 왜 내 생각의 지배권을 넘겨주냐고요. 저는요, 한 입 갖고 두 말 안 해요. 제가 입이 닳도록 계속 반복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니까요. 특히 내 또래의 남자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겠지만 주로 보면 중년 남자들 중에 혼자 잘 못 지내는 사람들 제법 있거든요. 그건 혼자 하는 연습을 안 해왔다는 거예요. 밥도 혼자 해결할 줄 모르고, 책도 안 읽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술집에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요. 몰려다니면서 큰일 하는 사람 없어요. 조폭들이 왜 몰려다니겠어요?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나더러 왜 죽어라 운동하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나는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은 가려고 그런다 말씀드리거든요. 자식은 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내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미리 건강 저축해두고, 늙어서 자식들 나로 부담 안 짊어지게, 젊어서 자식들한테 몰빵하지 말고 돈 포개놨다가 노후자금 확보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안 쌓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인데요. 뭐냐 하면 잔소리. 자식들 사는데 잔소리만 안 해도 그건 최고의 부모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드려요. 많이 움직이세요. 사람의 노화는 하체부터 옵니다. 그냥 걷기라도 하세요. 앉으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아카데미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도 독서를 권하지만 부모들은 애들이 책을 안 본다고,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다고, 어떻게 하면 책 좀 읽힐 수 있겠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그때마다 제 얘기는 똑같아요. 텔레비전부터 없애시라고. 부모가 앉아서 책을 보면 아이들은 책 보지 말래도 책 본다고.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시라고. 부모가 휴대폰을 통화할 때만 쓴다 치면 아이들이 그걸 내놓으라고 떼를 쓰겠냐고요. 대들보가 휘면 기둥이 휜다니까요. 부모가 안 바뀌면 아이들이요? 절대로 영원히 못 바꾼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책 읽어라 하면 하나같이 바쁘다, 시간 없다 그런단 말이죠.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난 거 보고 편안하게 잘 시간은 있으면서 책 볼 시간은 없다고 한단 말이죠. 사실 저도 운동하고 독서, 매일같이 이 둘에 집중하는 삶이 진짜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힘든 걸 계속하다 보니까요, 내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힘든 운동하고 힘든 독서하고 이 힘든 두 가지를 매일같이 하니까요, 내 삶이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100번, 1000번 다 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책이라니까요. 축구 잘하고 싶어도 책이고, 헬스 잘하고 싶어도 책이고, 요리 잘하고 싶어도 책이고, 하다못해 정리 잘하고 싶어도 책이라니까요. 저는 책을 읽기 전보다 책을 읽은 후에 조금은 나아진 사람이 된 것도 같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최소한 좋은 걸 보고 알게 되었을 때 이걸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픈 마음이 생긴 것만 봐도요. 앞서 시야에 대한 언급도 했지만 책을 몰랐다면 저는 아마 관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세상을 여전히 편협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나 어른이나 지도자의 전형을 제가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쓰게 된 데는 책의 도움이자 책의 혜택이 전부라 할 거예요. 매 순간 사색하는 남자 손흥정. 제가 혼자 잘 논다고 했잖아요.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 삼을 줄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 맞네. 나 친구 있었네. 고독과 외로움. 그래서 제가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한 거라니까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요. 탐험가인데, 호기심 풀 충전인데, 어디 부딪히거나 센 거 밟아 터지기 전까지 안 멈추는 타이어인데, 속도광인데,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건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다른 사람부터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순서가 틀렸어요. 내가 바뀌잖아요. 그럼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지저분하다고요? 내 집안부터 깨끗하게 청소하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개인마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했을 적에요. 통찰과 감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못 가진 것에 우울하느라 아까운 시간 다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해서 그랬던 거예요.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자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막 열릴 건데 말이죠. 그럼요. 제 사전에 행복은 열릴 수 있지만 불행은 열릴 수도 없고 열려서도 안 되는 거고요. 육체를 쓰는 일과 정신을 쓰는 일, 둘 다 중요하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정어리를 좋아한다고 하죠. 노르웨이 어부들이 낚시로 정어리를 잡을 때면 고기통에 꼭 메기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펄떡펄떡 뛰던 정어리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살려서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 천적인 메기를 혹시 몰라 넣어봤더니 글쎄 집에 도착하고도 한참을 정어리들이 싱싱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긴장감이죠. 메기에게 안 잡아 먹히려고 정어리들이 얼마나 안간 힘을 썼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치열함이죠. 매사에 긴장감을 갖는 것, 그건 책이 해줄 거고요. 매사에 치열함을 갖게 하는 거, 그건 운동이 해줄 테고요. 제가 쭉 강조해 왔잖아요. 저요 오늘도 어김없이 봐요. 또 독서와 운동. 제가 이렇게 일관성 있는 놈이라니까요. 긍정적인 부모 곁에서 자란 아이는 능동적이고 주체성을 가진 채 성장한다. 우리 머릿속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는데요.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이라는 늑대가 사는데 그 늑대는 우리가 주는 대로 먹이를 먹고 큰다고요. 그 늑대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용기나 자신감 같은 긍정적인 먹이를 줄 것이냐,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먹이를 줄 것이냐. 긍정적인 먹이를 주면 긍정적인 늑대로 자랄 것이고, 부정적인 먹이를 주면 부정적인 늑대로 자랄 것이고.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또 그 당연한 것이 이렇게나 어려워서 우리가 아프고 또 헤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오늘 내 늑대는 어땠어? 오늘 너는 내 늑대에게 어떤 먹이를 더 줬어?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생활 속의 참 교육이 아닐까 하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이 얘기만 해줘도 일단 아이의 머릿속에는 늑대 2마리가 바로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효율성을 가진 교육이에요. 아이는 부모의 키에 제 앉은 키를 더한 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 있다. 춘천 융림랜드라고 애들 어릴 적에 거기 데리고 가서 호랑이도 보여주고 곰도 보여주고 원숭이도 보여주고 온갖 동물들도 다 보게 해주고 또 500원짜리 잔뜩 바꿔다가 열차를 태우고 또 태우고 하고는요 무슨요. 애 둘 키우는 우리 큰아이한테도 같은 얘기를 해요. 되도록 애들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하라고요. 너희가 귀찮다고 집에만 있을 생각 말고 애들이 어디든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서라고요. 아이들 나이대별로 경험시키면 좋은 것을 부모가 공부해야 한다고요. 가정교육과 진정한 행복. 아이는 곁에서 자기한테 집중하고 있는 부모를 귀신같이 알아버려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이가 제 곁에서 부모를 느끼고 있으면요. 난관을 걸림돌로 안 보고 디딤돌로 여겨요. 괜찮아. 넘어져도 돼. 느려도 돼. 건너갈 수 있어. 부모는 아이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아이의 앞을 잡아 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풍이라고 해도 촛불은 바람에 꺼지지만 모닥불은 바람에 더 잘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은 바람을 등지고 섰을 때 더 팽팽하게 날잖아요. 순풍보다 역풍에 더 잘 나는 게 연 맞잖아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식 잘 되면 그거 자기 호강인 줄 알거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 자식이고 돈 많은 자식은 사돈집 자식이고 못났다고 구박하던 새끼만이 내 옆을 지킨다고. 살다 보니까 옛말 그런 거 하나 또 없더라고요. 손흥정 감독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4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